안녕하십니까. 하야부사의 필드 스텝 박혜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광어 다운샷에 주로 쓰이게 되는 바늘 종류인데요. 크게 이런 옵셋 스타일의 바늘과 이 스트레이트 타입의 바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똑같습니다. 대상어종, 광어를 잡는 데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 옵셋 훅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옵셋. 훅이 도대체 무언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바늘 종류를 보시면은, 이 훅아이 쪽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 쪽에서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류 전부 다. 요런 그 형태를 가진 바늘을 옵셋 훅, 또 이제 스트레이트 훅은 이제 이런 식이죠. 말 그대로 일자로 된 훅에 이렇게 둥글게 된 형태, 요런 형태를 보고 이제 스트레이트 훅이라고 하고요. 바늘의 이제 특징으로는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예전 모델은 이게 웜91이라고, 요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로 포인트라 그래갖고, 뭐냐면 이 바늘 이 관통력을 좋게 한 겁니다. 좋게 만든 건데, 이제 최근에 수년 전부터 이 하야부사 회사에서 그 불소 코팅이라고 해갖고, 이제 요 두 모델은 에어로 포인트 이제 가공이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소 코팅인데, 불소 코팅의 특징은 요것도 말 그대로 관통력입니다. 관통력. 그래갖고 상당히 이렇게 똑같은 경우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관통력이 좋기 때문에 이 훅셋이라 그랬죠. 이 후킹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이 바늘의 특징이고요. 제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5월, 6월 이 대광어 시즌 때, 인천권이나 서해권 대광어 시즌 때 이 대광어를 노리고 타켓으로 낚시를 가셔가지고 이 초보자분들이 대광어도 실질적으로 잘 잡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 두 마리 종일해 갖고 잡으실 때도 있는데, 또 의외로 터지는 것도 많아요. 그걸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봐오면, 낚시를 하면서 봐온 경우로는 그렇습니다. 고기 이제 바닥 걸린지 뭔지 모르죠. 감이 조금 둔하시면 감으시다가 고기 낚시대가 휘어요. 총총총 휘는데 한 10번 몇 번 감았나? 탕 하고 낚시대가 펴집니다. 제자리로 고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물론 챔질이 약하고 챔질 타이밍이 안 맞고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대광어는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70, 80, 90 이렇게 큰 광어로 가면 갈수록 이 입의 두께가 틀립니다. 입의 주둥이죠. 주둥이 두께가 틀려가지고 그 조그만한 육자 이하의 광어 이거하고는 두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바늘을, 이 저가 바늘을 쓸 경우에는 안 잡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번, 두 번, 혹은 못 받을 수도 있고, 낚시를 가서 자기 낚시비를 내고 보통 8만원, 10만원 낚시비를 주고 가서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고, 그게 꼭 바늘 때문에 못 잡았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바늘의 이 품질과 관통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하나 바늘은 이러한 형태 바늘 빼고, 제가 얼마나 아는 지인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슷하죠?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훅 아이 있습니다. 아이. 이 코일은 빼고요. 훅 아이가 반대로 되어 있죠. 기존의 바늘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옆면으로 향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웜을 장착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과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되지만,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장착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유는 이제 훅 아이가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이죠. 체결을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 배 쪽에서부터 관통을 하고 꼈다. 이 웜을 수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요 형태와 마찬가지로 일자가 되겠죠. 근데 요는 바늘에 따라 갖고 물론 이 사용 용도도 조금씩 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는 이제 뭐 요런 뭐 채비를 뭐 묶던 안 묶던 기성채비를 쓰던 묶어서 쓰시던 간에, 요는 이 웜이 항상 이제 이런 위치로는 안 있는다는 거죠. 뭐 조류나 이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게 약간 누울 때도 있고 더 흔들릴 때도 있고 액션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광어가 입이 이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 자체가 뭐 보통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죠. 뭐 우럭이라던가 뭐 참돔이라던가 이 상하 구조죠. 이건 뭐 좌우 구조라고 하면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게 광어라고 하면은 바늘이 뭐 이렇게 박히는 게 제대로 박힌 거다, 이렇게 박힌 게 제대로 박힌 거다, 뭐 이렇게 박힌 게 제대로 박힌 거다,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도 뭐 여러 방향으로 고기를 잡아봤죠. 물론 잡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뭐 저도 그 광어가 이 웜을 취할 때 그 동영상을 실제로 물속 상황은 본 적이 없지만,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어라는 게 이 먹이 입질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그 일본 동영상 다이버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광어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추진력으로 팡 쳐서 먹는 고기도 있는 반면에, 유영하다가 먹는 고기도 있고, 또 심할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 올립니다. 이렇게 몸을 움츠린 다음에 뭐 얼핏 보기로는 제가 동영상 다이버가 촬영한 동영상 보기엔 뭐 3m, 4m, 4m, 5m까지도 튀어 올리는 걸 본 적이 있고, 이 바늘이 광어 입에 이렇게 걸리는 위치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광어가 여러 가지 입질 형태를 취합니다. 보통 뭐 꼬리서부터 공격하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 이 옆으로 와서 공격하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이 머리는 잘 공격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머리를 공격할 경우에는 이 라인이 자주 터져 나갈 건데, 그런 경우는 극히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뭐 쇼파이트라 그래갖고 원 보시면 뭐 여기에 이빨 자국이 쫀쫀쫀쫀 나 있고 여기에 나 있고, 그게 물론 이렇게 공격해갖고 취해가지고 난 이빨 자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옆부분으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 바늘이 찔리는 경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순간 광어가 이거 웜을 그 먹이로 생각해갖고 공격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늘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조류에 따라 갖고 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서 광어가 입질을 했다. 그럼 이 순간에 챔질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으로 찔러 나오겠죠. 광어 입이 이렇게 생기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에서 입질을 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광어면 이런 식으로 찔려갖고 나오겠죠.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내년 시즌에 몇 달만 있으면 내년 시즌인데, 이제 뭐 이러한 바늘들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뭐 더 잡을 수도 있겠죠. 그날그날 따라 갖고 틀리겠지만 상황 이렇게 하야부사 제품, 이렇게 좋은 바늘을 꼭 구매를 하셔갖고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를 위한 그런 바늘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